우리는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카페 직원이 주문을 실수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도 속으로는 욕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완벽한 매너 있는 시민의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가면은 너무나 쉽게 벗겨집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배우자,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님, 혹은 나의 전부와도 같은 아이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방금 전까지 밖에서 보여주었던 그 넓은 이해심과 인내심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에 떨어뜨리고 오기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 참을성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밖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인내심의 한계치를 집이라는 공간에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이것은 원래 친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지대가 감정의 배설구가 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 그 사람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전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화를 내도, 내가 이토록 모진 말을 뱉어도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오만한 확신이 당신의 전두엽 브레이크를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까움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나의 감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화를 낼 때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갔어라고 할까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적 현상입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감정의 센터가 있습니다. 반면 이성을 관장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에 위치하죠. 밖에서는 전두엽이 풀가동됩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내 평판이 나빠질 거야, 이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하지만 집에 오면 전두엽은 휴업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소한 자극,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았거나 아이가 밥을 흘리는 장면이 편도체를 자극하면 0.5초 만에 감정의 불꽃이 튑니다. 전두엽이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편도체가 뇌의 주도권을 장악해버리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형태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저장됩니다. 낮 동안 당신은 이 코르티솔을 억지로 억누르며 버텼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컵의 물은 넘쳐 흐릅니다. 그 물방울이 바로 가족의 사소한 질문이나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양말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부장님에게 들었던 모욕, 거래처의 갑질, 꽉 막힌 도로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합쳐진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를 엉뚱한 가족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속 시원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뇌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조건화 이론을 적용해 봅시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현관문 여는 소리, 짧은 한숨, 굳은 표정만 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화를 묵묵히 받아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혹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거죠? 왜 갑자기 애가 말을 안 하죠? 세상에 갑작스러운 폭발은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당신이 뱉은 날카로운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임계점을 넘긴 것뿐입니다. 상대방이 입을 닫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침묵이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지만 이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뇌를 한 바퀴 휘감고 지나가는 데는 약 6초가 걸립니다. 즉 6초만 버티면 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바로 입을 열지 마세요. 속으로 지금 내 편도체가 미쳐 날뛰고 있구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뇌를 관찰하듯 말해보세요. 이것을 객관화라고 합니다. 감정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뇌의 회로가 감정에서 이성으로 옮겨갑니다. 분노는 정체가 불분명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화가 날 때 메모장이나 머릿속에 감정의 성분표를 그려보세요. 오늘 업무 스트레스 50%,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피로 30%,
상대방의 말투에 대한 서운함 20%. 이렇게 분해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는 화의 80%는 사실 상대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내가 오늘 밖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예민해. 잠시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진짜 솔직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배설입니다. 이럴 때는 지연 표현을 사용하세요. 지금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너한테 상처 줄 것 같아. 30분만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30분간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세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나면 아까 그렇게 죽을 죄 같았던 상대방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결국 미래의 나에게 거대한 죄책감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호르몬의 노예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짜증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핵심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앞에서 딱 10초만 멈춰 서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감정들을 현관 밖에 털어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 작은 10초의 반복이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당신의 가정을 지키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당신이 미처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들의 구조, 앞으로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